이제 2018년 한 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 광주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윤장현 시장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윤장현 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2018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시정 굉장히 준비를 또 많이 하셨고 계획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럼요. 단순한 데 계획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이제 광주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광주의 시간을 촘촘히 잘 깨워서 금년이 또 전라도 정명철년입니다. 네네. 보다 큰 그림도 그려가되 시민들의 삶에 체감이 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대약진의 해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를 제일 먼저 화두로 꺼내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있을 텐데 좀 개론적으로 크게 올 2018년 한 해를 광주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 좀 개론적인 이야기 해주시죠. 광주시도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 면에서는 가장 소망컨대는 전쟁 없는 평화. 네, 이번에 다행히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조금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대선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는 결국은 민생의 가장 핵심 일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의 일자리는 당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 또 부모들의 노후 문제까지도 이렇게 함께 캥거루주게 돼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저희 광주는 그동안 친환경 전기 자동차 이제 단지가 3,030억 원 예산이 들어가서 되면서 아울러 완성차 공장 유치에까지 저희들이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대총공단에 이제 45만 평의 에너지 신산업을 해서 76개 기업이 이제 들어올 계획이고요. 네. 또 문화 콘텐츠 융합도 송암동에 융합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일이 있고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격하게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의 패러다임에서 이걸 빨리 개편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열차를 놓치게 되는 거죠. 다행히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친환경 자동차나 에너지 신산업에는 문화가 사실 전부 4차 산업 준비를 관련돼 있는 한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침 저에게 이제 2조 가까운 예산을 국비를 처음 확보를 했기 때문에 확보된 그 예산과 거기에 맞는 여러 산업 구조의 문제들을 가지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AI 인공지능센터가 10년에 걸쳐서 1조 원이 투자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 시정의 핵심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그 구조들을 가지고 하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광정 일자리 이를 통해서 전국적 화두가 되어 있는 일들을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통합을 이루는 일과 더불어서 오늘 사카드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늘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조금 더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했으면 우리들이 이 일까지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소수자, 약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촘촘히 챙기는 것은 시정에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광주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래서 지난 연말에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금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가 좀 썸칫하죠. 근데 획기적이고 강한 이미지인데. 그러나 이제 이것은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걸 놓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인식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학자들이나 전문인들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앞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1월에 시 주관으로 해서 12분의 석학들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요. 이번 지금 방학이 됐으니까 1월 중순부터는 우리 광주에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그 시설은 국립과학관이 있어요. 국립과학관에서 AI, 인공지능, 알고리즘,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함께 학부모와 함께 시켜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살아갈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사물 인터넷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이런 준비를 해갈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산업의 구조를 4차 산업혁명의 이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이런 걸 활용하는 쪽으로 네. 산업의 구조 개편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마트 안전 시티 이런 것도 결국 4차 산업혁명을 네. 통해서 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관광이나 지역의 모든 정보들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쪽으로 새로운 재편 일들이 금년에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지난번 그 이해찬 전 총리께서도 네. 광주 전남의 미래 지역 균형 발전의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광주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다 발빠르게 그러니까. 움직이게 돼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센터 1조 원을 네.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네요. 저희들이 굉장히 큰 지금 미래에 대한 그 큰 준비가 시장님 되니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까지 이렇게 만드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부터도 그냥 학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다보스 포럼에 가서 네. 스마트 휴먼 시티라는 그런 그 컨셉의 발제를 한 적이 하셨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11월에 영국의 상하 양원 인공지능 4차 산업위원회가 커미티에 가서 또 제가 초청받아서 했었는데 제 눈이 뜨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고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겠다 이런 생각들도 급하게 갖게 됐습니다. 더불어 결국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야기신데요. 네. 그 미래에 있어서는 또 청년의 취업,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모두에서도 개론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끊임없이 시장님께서 지금 임기 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처음부터 청년이라는 화두를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청년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청년 인재 육성과 지금 청년 정책과를 바꿨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지자체 중에서 청년을 의제로 삼았고요. 청년의 다른 면으로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곧 일자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자리는 취업과 창업이죠. 네, 그래서 창업에 가는 것은 지금 동명동의 아이플렉스라 그래서 네네. 청년 창업센터를 마련해서 정적으로 가장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네. 한 가지는 또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교통카드 하나도 부모들한테 이렇게 손 벌리기가 힘들고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다들 힘들어하시죠. 네. 그래서 천여 명에게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청년 드림 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그 일자리 정책 중에 전국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받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주일에 25시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사직경제기관 또 청년문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일하고 4개월 일하면 한 450만 원 정도 손에 쥐고 또 다시 미래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 드림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벤치마킹하는 이런 대상이 돼 있고요. 올해도 그런 사업들을 끊임없이 좀 추진하시겠습니까? 네. 아울러서 청년 부채를 해결하는 문제, 그래서 청년 드림은행 또 아울러서 청년 주거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모든 이 원칙은 행정에서 결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접 청년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다. 우선순위를 청년들로부터 결정해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네.